네, 안녕하세요. 한자 한자 해석해서 조금 더 한자의 직역을 가깝게 가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각도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사풀이 삼는경입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사랑입니다. 물론 재미없습니다. 한자라. 그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삭음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내 이삭음은 10번째 왕이라고 했고, 제가 삼국사기를 보니까 저는 내해라고 했는데 삼국사기는 나해라고 했어요. 어찌나 어찌해 아니 어찌네, 뭐 한자를 어떻게 해석하다 틀린 건데 저는 그냥 내해라고 할게요. 삼국사기는 나해라고 할게요. 이게 뭐 저랑 틀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1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상 8개국이에요. 포상 8개국인데, 그러니까 이 강포잖아요, 이게. 강 상류에 있는, 그렇죠. 강 상류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국사편찬의 위원회를 두고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더 그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4년 거를 한번 뒤져봐서, 자, 14년 가을 7월에 포상 8개국 가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라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왕이 태자, 서구로, 이벌찬, 지금 저랑 약간 틀리죠? 서구로라는 사람은 안 나왔었는데. 근데 또 하나 웃긴 게 육부의 병사예요. 육부의 병사. 그럼 아직 강력한 왕권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 좀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육부하고 그 이삭음이라는 부분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 이 8개국의 위치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도 지도를 꺼내서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바이오 지도 꺼내서 어디를 보느냐, 경주를 보는 거예요. 경주를 봤을 때 물가가 있는 곳을 한번 봐야겠죠. 혹은 가야를 쳐가지고 그 있는 곳을 봐야겠죠. 일단 경주 쪽에서는 봤을 때 물가가 없죠. 경주에는. 네, 경주에는 물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 쪽의 위치가 아니고 포상 8개국은 어디냐 그러면 일단 가야를 쳐봐야겠죠. 가야를 쳐야 하는데 이때 시기가 200년대예요. 이미. 자, 저쪽 동대구 쪽은 아닐 것 같고, 그쵸? 네, 위치상으로 보면은 참 그럼 이제 한번 가야를 한번 쳐볼게요. 자, 야자를 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치면 딱 나와요. 그쵸? 뭐 진주 뭐 요런 데 딱 나오겠죠. 위치상으로. 네. 좀 더 위쪽으로 나오네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요 빨간색 그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위에 강이 있긴 한데 이때가 서기 209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9년이면 이미 그 좌측으로 백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때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저기 8개국, 저 강을 놓고 8개국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주 쪽은 아니고 밑에 가야라고 쓰여 있는 그쪽 합천, 뭐 가야 뭐 이쪽인데, 거기도 사실 8개국이 있을 만한 강포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개 나라 포상, 이 나라는 절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외인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름에 13년 여름 4월에. 그래서 이벌찬 이음이 장병을 보내서 막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전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게 호상 8개 국가랑 외인이 나오는데, 이벌찬이 지금 다 맡았어요. 이벌찬이. 그럼 이벌찬의 군대의 그 병사들 수가 맞는 건가? 일단 13년에 외인의 군대를 맡았기 때문에 병사가 줄었겠죠. 그래서 육부의 그 세력들이 병사들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가야에 있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다고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강이잖아요. 그러면 영상강이 옛날에 무슨 강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작아요. 8개국이 있기엔 너무 작아. 그쵸? 너무 작은 쪽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한반도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었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신라는 대륙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혹시 행여나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음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구로라는 부분과 다음에 제가 해석은 서구로라고 해석 안 했으니까, 그리고 육부가 되게 강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10대 왕까지도 200년대까지도 아직까지도 육부가 강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쭉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7격이죠. 쳐서 죽인 8개국 장수와 군이 그 포로로 6천 정도 되는 병사들을 찬탈되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자, 15년 봄, 여름. 자, 봄, 여름 가뭄이 있었고, 자, 필발은 뭔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뽑았다. 그러니까 사신을 뽑아서 뭐 사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벼슬아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록한 군과 읍에 옥에 들어있는 가둔 죄수들의 것들을 기록하여서 그 중에서 두 죽임으로 제외하고 남은 다는 용서였다 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6년 봄 1월 벼슬로 헌권을 이찬에 윤종을 일길찬에 올렸다. 17년 봄 3월 가야가 왕자를 여기서 질은 이제 아마 그런 거겠죠. 그 다른 나라에 이제 저걸로 이제 보내는 거. 보냈다. 죄송합니다. 여름 5월에 큰 비가 왔는데, 그래서 떠다니는 백성들의 집들이 훼손되었다. 이거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자, 19년 봄 3월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였다. 자, 가을 7월 백제가 나라 서쪽 요차 혹은 요코 성을 쳤다. 성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뭐 바이두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데 거의 이번 파트에서 보면은 거의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죽인 성주가 설부였다. 왕명으로 이벌찬 리움이 정병 6천
거느리고 백제를 쳤는데 거기가 백제의 사현성이었던 거죠. 사현성을 깨뜨렸다. 자, 겨울 12월 우레가 있었다. 자, 요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색깔로 조금씩 이제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23년 가을 7월에 자, 무기고에 병장기가 스스로 나와서 좀 뭔가 그 호동왕자와 낙랑국의 그거 같죠? 백제인이 나라 장산성에 와서 왕이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 저서 쫓았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노루장자와 매산자가 나오는 장산성이 나오고, 자, 요차성, 사현성, 장산성이 나왔고요. 자, 25년 봄 3월에 이벌찬 리움이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고구려에서 봤을 때 고구려봉기 1에서 이 졸자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 졸병이라는 것보다는 죽었다는 표현이 많이 썼죠. 이 충환이 이벌찬이 되었고 병마사를 겸하는 걸 알고 있었다. 가을 7월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하였다, 도열하였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 요 27년 요 부분은 굉장히 뭔가 되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27년 여름 4월 우박이 와서 콩 보리 농사가 상했다. 자, 남쪽 신현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 여기서 좀 책령역이 나오죠. 책력월에 다시 살았다. 뭔가 좀 주술적인 부분이 좀 강하죠. 이 부분은. 자, 겨울 10월 백제 병사가 우두주에 들어와, 여기서 좀 우두주라는 또 주가 보이죠. 이벌찬 충환이 막았다. 웅곡의 도적. 그러면 백제 병사가 같은 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죠. 웅곡의 도적. 그러면 백제 병사. 이르러 그곳에서 패하였다. 백제 병사가 패한 거죠. 그쪽에서. 혹은 백제 병사가 패한 게 아니라 이벌찬 충원이 패한 거죠. 막다가 패한 거죠. 그래서 웅곡까지 온 거게 된 거죠. 그래서 홀기마병이 돌아왔는데 진주를 낮추어지고 연진이 이벌찬에 올랐다. 그러면 위에 지금 겨울 10월 때 내용은 웅곡에서 패해서 그 기마병들이 도망왔는 내용을 지금 그렇게 등급을 낮췄다는 부분으로 좀 표현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해석이. 이벌찬에 올랐는데 병마사를 겸하는 걸 알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 29년 가을 7월 이벌찬 연진과 더불어 백제와 봉산 아래에서 싸웠는데 격파였다. 자, 이거는 이제 연진이 이제 격파한 거죠. 백제가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면서 내 이사금의 연대기가 이제 끝이 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봉살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 죽이고 포획한 처녀급이 되었는데, 그해 8월에 봉산성을 이제 성을 구축한 거다. 그런 부분이고요. 31년 봄 비가 없어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이에 비가 왔다. 그래서 백성들이 줄여서 필발 창고를 열어서 구휼한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주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곶집 창고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곶집창이랑 그다음에 곶집능
두 개가 나왔죠. 자, 겨울 10월. 자, 내외 가둔 사람을 기록하고 가봐온 허물은 용서하여 주었다. 32년 봄 2월에 서남 군읍을 순회하였고, 사냥으로 서남 군읍을 순회하였고 3월에 돼서 돌아왔다. 약 한 달 넘게, 거의 2달 동안 사냥을 하면서 순회했다는 얘기겠고, 벼슬로 파진찬 강휜을 이찬에 올렸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었으면 2달 동안 사냥을 하러 돌아다녔겠습니까? 그것도 군읍만. 34년 여름 4월. 자, 여기 지금 뱀 숫자가 나오는데, 뱀이 울었다. 남쪽 창고 3일간이나 울었다고 나오죠. 이 뭔가 굉장히 주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요번 뇌이사급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겨울 10월에 큰늘이 왔는데 깊이가 1.5m였다. 5척이니까 1.5m. 자, 35년 봄 3월에 왕이 죽었다.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이 사람이 끝이 났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까 쭉 해석해 오면서 이제 뭔가 주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각 상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요차성도 있고 사연성도 있고 장산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안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해석이 맞았는지 그 부분도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또 삼국사기를 또 열어서 내이성 들어가지고 또 한번 쭉 찾아보는 편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쭉 보면은 네, 거의 해석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제목만 볼게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어디를 찝어서 봐야 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없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가서 삼국사기를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나랑 해석이 틀린 부분이 과연 있을까 하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치상 사연성이라든지 혹은 장산성이라든지 요거성, 요차성 뭐 이런 데를 쭉 한번 훑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그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그 북 있잖아요. 북이랑 뿔, 그것이 울려서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줬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또 하나 웃긴 게 23년에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23년에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무기고의 병정호가 스스로 나왔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혹시 이제 뭐 장상 같은 거 찾아보면 아닌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집어넣어봐서 찾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삼국사기에는 뭐 요차, 사연, 장산 뭐 이름들이 쭉 거론되고 있으나 이런 이름들이 세월이 흘러서 벌써 2000년이 흐른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봤을 때 한 1800년이 흐른 거죠. 흐르고 난 뒤에는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몇천 년 그대로 이어져 온 이름도 있고,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군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쪽 지방에 뭔가 군과 현이 합쳐지면서 바뀐 이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이름들이 찾아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찾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한반도에서 가야를 찾아서 그 가야의 위치가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좀 더 또 찾아본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좀 더 찾아보는 편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보면 되게 주술적인 게 되게 많죠. 네, 좀 무서웠어요. 주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특히 27년에 맨 끝에 보면은 책력월에 다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뭔가 굉장히 의학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 건지 모르겠으나 우박이 와가지고 콩 농사랑 보리 농사가 망하기도 했고 남서양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심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봤을 때 이 무기고의 무기들이 스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또 되게 그 강낭공주의 그 자명과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뭔가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숨기고서는 쓴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로 봤을 때는 좀 주술적인 부분이 내 때는 너무 강해서 뭔가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해석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